단원별 기출문제풀이 9강 호르몬과 혈당량 단원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예요. 1번. 그림은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각각 TRH하고 TSH 중에서 하나다. 자, 시상하부가 있고요. 기억이라는 호르몬 나오네요. 기억 호르몬의 이름은 그렇죠. RH. 이건 외우고 있죠. 그 다음 니은은요. TSH입니다.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나오겠네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봅시다. 기억. 기억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호르몬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호르몬들이니까 맞습니다. 니은이요. 니은은 TRH 아니고 TSH죠. 그러니까 TRH는 오히려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호르몬들은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하죠. 일부 양성 피드백 조절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 조절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다음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이다.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ABC를 준비한다. 이렇게 문제에 생쥐 ABC 이렇게 등장을 하면 옆에다가 미리 기록을 해두는 게 좋아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ABC라고 하는 3마리의 생쥐가 있어요. ABC가 있어요. 그래서 B와 C의 갑상샘을 각각 제거했대요. 그럼 갑상샘을 제거했으니까 B는 갑상샘이 없고 C도 갑상샘이 없고 A는 갑상샘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A부터 C에서 혈중 기억의 농도를 측정을 한다. 그래서 기억 농도를 측정했더니 기억이라는 호르몬이 A, B, C 중에 A에서만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티록신이라는 게 있죠. 그럼 티록신을 보았을 때 티록신이 여기에서 보면 티록신이 얘는 나오는데 티록신이 안 나올 거고 티록신이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다 볼게요. 나의 B와 C 중 한 생쥐에만 기억을 주사한 후에 A부터 C에서 혈중 니은의 농도를 측정한다. 니은 뭘까요? 그러면 니은은 TSH 써놓을까? 그럼 기억이 티록신이고 니은이 TSH요. 그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일단 봅시다. A, 정상적인 아이를 먼저 보니까 A를 기준으로 봤더니 티록신이 나오면 TSH는요. 티록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TSH는 티록신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거꾸로서 억제되는 상황이어서 티록신이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TSH는 나오니까 적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적게 나온다기보다 일정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냥 적다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TSH가 적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어떨까? 이 녀석들은 티록신이 나오던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갑상샘이 제거돼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TSH가 어떨까? 현재 많이 나오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보니까 어느 한 녀석은 어떻게 됐냐 하면 누구랑 똑같아졌어요? 누구랑? 요 A하고 똑같아졌다. A하고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A는 티록신이 나오고 있어서 TSH가 안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렇다면 티록신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요 녀석이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 TSH가 적게 나오는 상황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똑같이 되게 하려면 티록신이 있을 때 TSH가 적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티록신을 둘 중에 한 녀석한테 주사를 했다고 했으니 어디다가 주사한 모양이 될 거냐 하면 그렇다면 여기에 티록신 기억을 주사를 해줬으니까 낮아져서 있으니까 낮아졌다, 있으니까 낮아졌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거요. B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얘는 티록신을 기억을 주사하지 않은 생쥐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티록신이 있을 때 적게 나온다.
원래는 티록신이 없어서 많이 나왔는데 티록신이 있으니까 적게 나온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요 모양이 요 모양으로 똑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받은 생쥐는 누구냐면 C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기억이요. 갑상샘은 니은의 표적기관이다. 자, 니은이 뭐였죠? 니은이 TSH니까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의 표적기관. 맞네요.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생쥐는 누구요? C죠. 그러니까 C다. 그리고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예,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2020년 4월 교육청 문제예요. 자, 그림 간에서 호르몬 X와 Y에 의해 일어나는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을 나타냈는데 XY 먼저 생각해보면 XY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래요. 둘 중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아이가 글루카곤이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게 인슐린이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혈당량,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높게 해주는 거. 그럼 결국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녀석. 얘가 누가 될까? 호르몬 X가 글루카곤이 되고요. 반대로 포도당을 없애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호르몬 Y가 인슐린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 그림 봅시다. 나는 정상인에서 식사 후, 정상인이에요.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호르몬 기억의 혈중 농도요. 이 기억이 X나 Y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높아지죠. 혈당량이 높아지는 게 원인일 때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낮추는 아이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혈당량을 낮추는 결국 누가 되냐 하면 호르몬 Y가 요 기억, 인슐린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기억에 해당되게 되니까 이렇게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도 많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선택지 볼게요. 기억, X는 그랬어요. X가 뭐냐면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은 이자섬의 어디요? 아, 이거는 알파세포요. 이거 외우고 있죠. 그 다음 기억은 Y죠. 네, Y 맞습니다.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그랬어요. 글리코젠 합성을 도와주는,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도와주는 녀석이 누구냐면 인슐린이니까 인슐린이 많으면 글리코젠 합성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인슐린 농도가 구간 1, 구간 2에서 오면 구간 1은 여기, 구간 2는 여기니까 누가 더 많아요? 구간 1이 더 많아요. 인슐린이 많으니까 글리코젠 합성도 많이 된다. 구간 1이 많다. 그렇다면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예요. 4번. 그림 가와 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A와 B의 혈중 포도당 농도와 혈중 X의 농도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왼쪽 그래프 보면은 포도당의 농도가 나왔는데 그럼 탄수화물 섭취한 후 이렇게 높아지고 A라는 사람도 이렇게 높아지는데 A하고 B가 정상인과 환자 중에 한 명이래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혈당량이 너무 높아서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상인에 비해 혈당량이 높은 사람, 그게 당뇨병 환자니까 A가 당뇨병 환자이고 그 다음 B가 정상인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혈당량이 높은 사람의 당뇨병 환자. 그리고 X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자,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점선 B가 B에서 혈중 X가 높아진다고 하는 건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호르몬이 많아져요. 이 사람이 누구? 정상인이라고 했으니까 혈중 X가 뭐가 될 거냐면 인슐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될까? 당뇨병 환자인데 우리 당뇨병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어서
1형 당뇨병은 어떤 사람이야? 이자의 베타 세포가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사람. 그런데 2번은 이자 세포는 정상이지만 수용체가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이 있어도 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2형 당뇨병이죠. 그럼 이 사람은 1형 당뇨병일까 2형 당뇨병일까?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네요. 따라서 1형 당뇨병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자. B는 당뇨병 환자다. B가 아니라 누가? A가 당뇨병 환자니까 A요. 그 다음에 X, 인슐린이고요. 인슐린은 이자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맞는 말.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그랬어요. 자, 혈중 글루카곤,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어떤 호르몬하고 정반대로 움직여요? 인슐린과 정반대로 움직여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은 높아져요. 하지만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당량을 높이는 글루카곤은 반대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현재 요 그래프, 포도당 그래프하고 정반대로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요렇게 반대로 그려놓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글루카곤의 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글루카곤 농도는요. 탄수화물 섭취 시점은 글루카곤이 많았는데 T1에서는 글루카곤이 적어졌으니 그러니까 탄수화물 문제 읽으면 정상에서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탄수화물 섭취 시점에서는 높고 T1에서는 낮아지니까 T1이 낮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섭취 시점에서가 T1보다는 높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정답은 몇 번이요? 니은 2번만 맞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예요. 5번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많아져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아지는 사람이 정상인이고 탄수화물 섭취했는데도 인슐린이 높아지지 못하는 사람이 A니까 탄수화물이 있는데 높아지지 못한다. 이 사람이 일단 환자일 건데 그럼 이 사람 A가 당뇨병 환자일 건데 좀 전에 문제에서 봤지만 당뇨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1형 당뇨병과 인슐린은 나오지만 잘 반응하지 못하는 2형 당뇨병이요. 그럼 이 사람은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뭐에 해당될까?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정상 생성되지 못하는 사람. 즉, 이 사람 1형 당뇨병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2형 당뇨병은 나가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렇다면 A의 당뇨병은 가에 해당되네요. 네, 맞습니다. 니은이요.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거 좀 잠깐 볼까요? 인슐린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인슐린은 두 가지를 크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표적기관이 간이니까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키는 역할, 요게 이제 인슐린의 대표적인 역할이고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냐 하면 포도당 자체를 세포 내로 집어넣는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네, 요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이요. T1일 때 혈중 포도당 농도는 A가 환자는 정상인보다 포도당 농도, 혈당량이 높아야죠. 그죠?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예요. 6번. 그림은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가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혈당량 변화를, 포도당을 섭취했다,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뭐 같은 말이에요. 또는 식사를 했다, 같은 말이에요. 혈당량 변화가 나왔어요. 당뇨병 환자가 훨씬 높죠. 정상인보다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자에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 X가 적게 분비돼요. 자, 어떤 호르몬이 안 나와서 적게 분비돼서 환자가 당뇨병이 됐대요. 그렇다면 이 호르몬 X가 뭐가 될까? 인슐린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됐지요? 그래서 호르몬 X에 대한, 다시 한번 쓸까요? 인슐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기억 인슐린이다. 맞고요. 이자의 알파 세포가 아니라 무슨 세포에서 나와요? 베타 세포에서 나올 테고, 그리고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가 아니고 뭘 촉진한다? 합성을 촉진한다. 정답은 뭐만 맞아요? 기억 1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7번. 그림은 당뇨병 환자 A와 B가, 자, 당뇨병 환자가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당뇨병 환자 두 가지가 다 나왔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자,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해 줬어요. 자, 당뇨병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잘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탄수화물을 섭취시키면 혈당량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높아지는 거를 인슐린을 같이 주사를 해줬으니 그러면 혈당량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을 나타냈다. A, B는 가와 나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여기 이자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파세포 아닌 베타세포다. 자, 가나 중 구분해 볼게요. 가요. 이자의 기억이 파괴돼서 인슐린 자체가 생성 안 되는 사람 무슨 당뇨병? 1형 당뇨병이고 이자의 기억은 베타세포, 즉 인슐린이 나오는 세포죠. 그 다음에 나요.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2형 당뇨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왼쪽 그림 좀 볼게요. 탄수화물과 인슐린을 넣었어요. 자, 여기 잠깐만 여기 다시 볼까?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만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인슐린만 부족한 사람은 인슐린만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혈당량이 낮아질 수 있겠네요. 즉, 인슐린 주사를 해주면 혈당량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낮출 수 있어요. 낮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탄수화물과 인슐린을 함께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혈당량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요? 이 A, 가, 이 B가 가에 해당되는 거죠. 반대로 A는 그럼 나에 해당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2형 당뇨병이어서 인슐린을 넣어줘도 표적세포가 인슐린이 있는지 반응을 못하게 되니까 혈당량이 안 낮아지고 계속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기억은 베타세포다. 맞지요? 니은 B의 당뇨병은 간에 나라고 했다. 가에 해당된다. 그럼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자, 포도당 많아지면 낮추는 녀석이 많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아진다. 증가한다는데 정답 뭐만 맞아요? 1번 기억만 맞습니다.